우리가 배워볼 거는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바로 단번에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주어져 있는 문장을 식으로 옮기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A의 제곱근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꿔보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좀 단순합니다. A의 제곱근을 X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해 볼 거거든요. 일단은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X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A의 제곱근을 X라고 하자라고 받아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16의 제곱근 이걸 좀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 값을 X라고 한번 적어본 상태로 얘를 이제 식으로 바꿔주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따라서 16의 제곱근을 X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처음이니까 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수학은 관례적으로 미지수라고 한 건 이 왼쪽 좌변에 적어주는 게 관례예요. 그럼 따라서 이쁘게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X 값을 구해보면 우리 분명히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4랑 마이너스 4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은 그 16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4 곱하기 4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 2의 제곱근이요. 얘도 마찬가지로 X라고 식을 한번 적어봤는데 얘는 뭔가 존재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2의 제곱근을 X라 하자라고 방정식 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당장 얘를 나타낼 방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도입하게 된 거냐면은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주어져 있는 이 A는 X의 제곱이다 라고 썼을 때 이걸 만족한 X의 값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까 해요. 이때 하나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플러스 루트 A라고 식을 잡아줄 거고 그 다음 또 음의 제곱근을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호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기호를 잘 받아들여 주셔야겠죠. 물론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이제 음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근데 왠지 알고 끄덕끄덕 하는 건가? 왜 음의 값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A라고 한 값은 왜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고 양수가 돼서 둘 다 양수가 돼요. 맞아요. 대수로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도형으로 생각한다면은 도형으로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기하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는 그냥 정사각형의 넓이다.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x의 제곱이라고 한 건 정사각형의 넓이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이라고 한 건 음의 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a의 값이 음의 값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변의 길이가 0이라면 a의 값은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음의 값이 아니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a는 음의 값이 될 수가 없다. 음수가 아니다. 이 정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정확하게 이걸 읽어주는 방식이 있겠죠. 읽을 때는 그 A의 제곱근을 X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황 색깔을 읽어주는 방식은요. A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양의 제곱근. 이유는 여기에 지금 플러스라고 한 게 숨어 있거든요.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의 제곱근 A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 밑에 거는요 A의 음의 제곱근이다.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읽어주면 충분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곱근 64 이거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말 그대로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여기 앞에 누가 숨어 있는 거냐면은 수학에서는 양수라고 한 거는 많이 생략을 되게 많이 하죠. 여기 양수일 때는 그냥 앞에 말을 그냥 생략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곱해서 64가 되는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죠. 루트 64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한글로 적어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제곱하여
64가 되는 수예요. 근데 그냥 수가 아니라 앞에 양해라는 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곱하여 64가 되는 수 중에 양수만 가능한 거니까, 즉 얼마라고 말할 수 있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값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제곱근 64가 아니라 제곱근 7이라 한번 적어볼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앞에 양의 제곱근, 그 양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루트 7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겠죠. 어떤 값일 텐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질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성질.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말들이 있네. 루트 a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 2번으로는 루트 안쪽에 이렇게 제곱이 있는 상태 두 가지를 볼까 합니다. 먼저 얘부터 말해보게 되면 이 결과는요, 루트 밖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한 번 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은 다음에 왜 그런지도 한번 같이 생각 한번 해보자. 이 결과가 둘 다 a래. 근데 왜 저 성질이 왜 성립하는 거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지? 왜 저래요? 왜 둘 다 있어요? 왜 둘 다 저렇게 되는 거지? 저것도 어. 아까 선생님 아까 왜 둘 다 양수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똑같이 제곱 플러스를 어쨌든 루트 a라고 해도 네. 저게 양수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음수인 거니까. 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고 음수 곱하기 오. 양수여서.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설명 잘했고. 사실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또 같은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좀 깔끔하게 적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의 뜻이 뭐냐면은 a의 제곱근을 x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얘를 만족하는 그 두 개를 적어보게 되면은 만족하는 결과는 x 중에 하나가 이렇게 루트 a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작성했던 건데, 그래 내가 지금 적었던 두 가지 얘를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양변을 제곱해 보는 거야. 여기다가 제곱을 달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제곱을 달아주니까 이 결과가 뭐였지? x의 제곱의 결과가 a였지.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모습은 이렇게 1번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을 제곱해 볼까 해요. 둘 다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x의 제곱의 결과가 누구였냐면 a였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내가 밑줄 쳐 보니까 이 결과가 a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인지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외워도 괜찮고 이제 이해했으니까 심플하게 말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는 그냥 루트 안에 있는 결과가 출력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시? 이렇게 샘플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래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출력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얘가 지금 정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음수가 아니었겠죠. 얘가 음수가 아니라는 건 이 결과가 0 이상이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 결과가 그대로 출력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아무튼 이런 예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아래쪽에 적어보게 되면은 2번 루트 a의 제곱의 결과는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 a라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 어차피 네. 만약에 아까 저거 16을 예로 들면 네. 저거는 16의 제곱은 만약에 x 곱하기 x의 제곱이 16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x는 4니까 네. 그러니까 답답해, 그쵸?
4의 제곱이 16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4의 제곱인데 그 절대값을 씌우면 네. 4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값이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설명이. 이걸 집에 가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약간 좀 색깔 좀 입혀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색깔 뭘로 한번 써볼까? 주황색으로 한번 써볼까? 예를 들어서 루트가 이렇게 있고요. 제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안쪽에 A가 들어왔을 때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요. 주황 색깔이 그대로 절대값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A고요. 이런 모습이야. 자,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 샘플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썼던 16은 x의 제곱.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4가 있었고 마이너스 4가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때 우리가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양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루트 한번 씌워볼까 하거든요.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근호를 확 씌워버리게 될 거고 근호를 확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주어져 있는 결과는 어때요? 항상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수가. 이 결과는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꼭 16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양수가 있고요. x의 제곱이 7이라고 하는 걸 만족한 x의 값 두 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루트를 걸쳐주게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 같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의 이름은 7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양수예요. 양수.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이렇게 밑줄 치는 모습은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을 취했다는 거는 음액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취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할 만한 건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루트 안의 제곱이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루트 바깥의 제곱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루트 안쪽의 제곱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절대값으로 벗겨주시면 돼요. 이게 실수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 나온 김에 교재는 없지만 간단하게 필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정리. 이 절대값 정의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 마이너스, 자, 세모라고 하도록 할게요. 약간 유치하지만 그래도 할 겁니다. 안쪽에 절대값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똑같아요. 값은. 너무 당연한 거가 샘플로 봐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절대값 마이너스 3이랑 그냥 절대값 3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유는 어차피 절대값이라고 한 거는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가 3칸이고 원점으로부터 3까지 떨어진 거리가 3칸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그 결과는 언제나 같다. 이거 되게 자주 이용하는 정리가 되는 거니까 꼭 받아들이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는 하나를 알면 둘도 알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도 괜찮을까?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주어져 있는 모습과 절대값 b-a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인지 한번 해볼래요? 이게 왜 성립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요. 절대값 안쪽에서 마이너스 괄호에 a-b라고 적어도 문제가 없겠죠. 왜?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분배시켜버려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분배시켜주게 되면은 절대값 b-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과 이 모습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내가 묶어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잘 받아들여 주시고요. 근데 잠깐. 혹시 절대값 벗겨낼 줄 알아요? 이걸 내가 설명을 안 했네. 이 주어진 결과는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나요? 이 이야기 잠깐만 좀 더 해보자. 일로 와서 사실은 레퍼런스 참고사항이에요. 알려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건데 이거는 원래는 절대값 a는 그냥 a로 나올 수도 있고요. 0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정의예요. 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엔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인 경우엔 0으로 출력되겠죠.
얘가 절대값 0은 여기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돼. 아까 했던 이야기죠. 이걸 내가 풀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치? 이거 나온다고 할 때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값은 양수를 출력한다 라고 하지 말고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해서 다시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0이면 그대로 0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뭔가 딱 느낌이 뭐냐면은 귀찮아. 굳이 이렇게 3개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줄여 쓰기 시작했냐면은 절대값 a라고 하는 걸 심플하게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나 이렇게 귀찮아서 함축적으로 한번 적어봤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a가 0이면 0은 0이라고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a가 0일 땐 0이다. 문제 없어요. a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그대로 작성한 거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거든. 아니면은 절대값 a라고 하는 모습을 작성할 때 이번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줄까 해요.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얘도 가능하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요. 맞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식을 작성해 준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두 개를 요약 정리할 수도 있어요. 얘처럼. 근데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개를 얘처럼 요약 정리할 수도 있어. 왜냐면 a가 0이면 마이너스 0은 0이에요. 그치? a가 0일 때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수학은 관례적으로 어떤 걸 많이 쓰고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은 참고서들과 교과서에서. 근데 밑에 것처럼 적는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절대값 정리였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요. 볼펜이에요? 오케이. 이 대소관계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보통 우리가 정사각형에 대한 거 사이즈가 다른 두 정사각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보게 되면은 어떤 두 개의 양수가 있다고 합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 둘 다 양수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가정이요. 아이고, 1번 이미 적었기 때문에 루트 A랑 루트 B에 대한 대소관계를 지금 책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일 때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호 보이죠? 이게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립한다고 할 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루트를 씌워도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둘 다 양수인데 B가 더 크대. 그럼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정사각형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약간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네? 자, 타협을 하자고. 넓이가 A야. 넓이가 B가 되고 정사각형 넓이 A, 정사각형 넓이 B 이런 걸 상상한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러네?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단 말이죠. 그 말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루트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둘 다요.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B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B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너무 자연스러워진 게 뭐냐면은 어떤 정사각형 두 개를 볼 건데 더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있대요. 사이즈가 더 큰 거야. 넓이가 더 큰 거니까. 넓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더 길 수밖에 없는 거지. 얘보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기억할 건 있죠. 이 두 개가 양수일 때 루트를 씌워도 대소 관계가 바뀌지 않는구나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 테스트 한번 해볼까? 부등식을 제대로 공부했나 확인 좀 하도록 한번 해보자.
A랑 B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성립할까 만약에 이거일 때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했을 때 뒤집어주면 어떻게 될까? A분의 1과 B분의 1이요. 이거 역수로 취해봤거든요. 그때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야? 바뀌어요? 왜 바뀌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유는? 이 분수에서는 네. 분자가 똑같을 때 음. 분모가 클수록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A가 B보다 크니까 네. 그래서 A분의 A, B분의 1. 오.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둘 다 음수라고 할래요. 둘 다 음수예요. 근데 B가 더 크대요. 자, 뒤집을게요. A분의 1, B분의 1.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때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찍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음수. 방금 이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방금 설명한 거는. 좋았어요. 근데 살짝 아쉬워서 밑에 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봤던 거야. 결론? 안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뭐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 B의 전집값이 더 작다. 혼란스럽죠? 막 숫자로 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거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부등식 갑자기 내용이 새버렸는데 그래도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부등식은요, 어떤 양수로 양변의 무언가의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양수를 곱할 땐 안 바뀌는데 음수를 곱하게 되면 바뀌어요. 그때는. 그치? 또 왜 그런지 말하고 싶지만 또 산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 이걸 잠깐 선생님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은 이게 가정이었어요. 이때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음수랑 곱한 거니까. 분명 양수라고 했어요. 그 양수로 나눠볼까? 적어볼게요. 양수 A, B로 나누는 중이야. 둘 다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되겠죠? 양수로 나눈 거니까. 이거 이쁘게 깔끔하게 적어보자. 오른쪽부터 쌤 적을래요. 얘부터. 자, B는 0보다 작으니까 약분해도 괜찮겠네? 이거 A분의 1 적어도 괜찮아요? 얘가 지금 어떤 거 지금 더 큰 거 맞나 이렇게? 이제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A 약분하니까 B분의 1이에요. 어때요? 증명이 됐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게 아까 말했던 거 되게 좋았어. 둘 다 양수인 경우에 양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요 분수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큰 게 맞아. 아주 좋았어. 근데 또 똑같이 A 곱하기 B가 0보다 커요 이렇게. 그래서 AB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라고 적어보면 그대로 주어져 있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같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 담아둘 게 하나 있다. 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뒀었냐면은 담아뒀다? 어떻게 하냐면은 부호가 같은 두 수가 있다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 그게 둘 다 플러스가 됐건 둘 다 마이너스가 됐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되게 하면은 어차피 방향 바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쌤은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을 했어요. 자꾸 나와서 날 괴롭히다 보니까 귀찮아져요. 쌤도 우리 어렸을 때 자꾸 사고 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제가 잘못 배운 적도 있었어요. 난 너무나도 이게 성립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엄청. 지금 학교를 한 4년 동안 못 다녔어요. 그냥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6까지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중학교 올라왔는데 어쨌든 몰랐거든. 얘가 더 커 보이니까 2, 3, 4, 5 얘가 더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뭐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고 하게 되면은 음수의 역수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주어져 있는 걸 내가 어떤 양변 A, B로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번밖에 안 적었는데 더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
지워놓고 2번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얘는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루트 A랑 루트 B랑 대소관계가 있을 때, 이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됐다. 아까랑 느낌이 좀 달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상태가 되는 건데, 보면은 아까는 넓이가 더 크면은 한 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크다라고 설명했었거든요. 얘가 넓이였고. 지금은 아까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 자체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보면 좋겠어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루트 A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커다란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루트 B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넓이도 마찬가지야.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A가 될 거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B가 되는 건데, B라는 넓이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라고 하는 이런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간단하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3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요약. 약간 유치하지만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루트를 걸쳐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얘가 세모가 있고 별림이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똑같이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단 어떨 때? 세모랑 별이 양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안 돼요. 그쵸?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포함하는 부등식이다. 이거 같은 얘기 같은데 칠판 한번 싹 지우고 갈까요? 공간이 많이 없네. 다 지울게요. 이름을 안 물어봤어요. 윤희. 네, 윤희 반가워요. 윤희가 얼마나 좀 순수한 사람인가 좀 보겠습니다. 말로 할 거야. 루트 2랑 루트 10이랑 사이에 몇 개의 수가 있을까? 네. 놀랍게도 방금 말했던 건 분당에 있는 어떤 중학교의 시험 문제였어요. 몇 개? 2개. 순수하지 않군요. 틀렸어요. 셀 수 없죠. 그러네요라고 말한 이유는? 왜 셀 수 없지? 룰 있으니까. 방금 말했던 거는 자연수에서만 2개라고 말한 거죠? 그치? 우리가 잘 보면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어떤 루트 2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루트 이렇게 10 숫자 2개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많은 점들이 모였기 때문에 선처럼 보이는 거죠. 칠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이게 지금 선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현미경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사람 피부처럼 귤 보면 되게 점점점 되게 많잖아요. 얘도 이 칠판이라는 것도 현미경 확대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그 커다란 구멍들이 많거든요. 그 구멍에 이 분필 가루가 묻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필 가루들을 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지. 다시 말해 이거 사이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죠.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 근데 불곡중학교였어요. 아직까지 기억나요. 객관식 문제였고요. 루트 2와 루트 10 사이에는 2개의 수가 있다. 를 맞다고 체크하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죠. 그래서 때가 묻으면 안 돼요. 그쵸? 네, 자연수 세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제. 그치? 좋습니다. 자, 이거 그냥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이거 읽 때
일단 1대라고 적을까? 이건 템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뭘 물어보는 건지.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아까 배웠던 걸 그대로 응용할까 합니다. 자, 물어보고 있는 거는 x에 대한 범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불편해요. 루트 x가 싫어요. 그래요. 전부 다 각 변을 제곱을 해도 괜찮은 근거는 뭐지? 맞아. 여기다가 제곱을 달아줄 거예요. 얘도 제곱을 달아줄 거야, 이렇게. 얘도 제곱을 달아줄 거고. 근거는 전부 다 각 변을 제곱해도 되는 이유는 a랑 b가 양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요. 루트 밖의 제곱이에요. 아까 필기했던 걸 기억한다면은 그 결과는요. x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a제곱, 그 다음 x,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 근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런 거예요. 궁금해서 루트 자꾸 왜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데. 자,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대략 얼마인 수일까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뒤에 가면 이 모습은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다고 배우게 될 거예요. 뒤쪽에 가게 되면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루트 3이라고 하는 숫자들을 첫 번째 스텝 루트 3이라고 하는 수를 한번 추정을 해볼까 해요. 추정.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수가 있나 가만 생각해 볼 건데, 그래 되게 많겠지. 루트 3.1 루트 3.4 너무 많을 텐데 우리가 러프하게 잘 모르겠다. 얘 같은 경우는 루트 4보다 작은 게 맞고요. 얘는 뭐 루트 1이라고 적어볼까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예쁘게 정리해 보니까 1과 이 사이의 수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주어져 있는 각 변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은 여기 2루트 3을 만들기 위해서 2를 다 곱할까 해요. 각 변에 2를 곱할게요. 곱해보니까 2가 나오게 될 거고 2루트 3이요. 여기는 4가 나오게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2루트 3이라고 한 거는 2와 4 사이의 수예요. 맞아요. 맞는데 너무 아쉽지 않나?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얼마라는 건데 2랑 4 사이의 수라는 거는 2점 얼마라는 거야? 3점 얼마라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죠. 추론 자체가 너무 정밀하지 못했어요. 어디 부분이 아쉬웠을까? 첫 시작이 아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추론하게 되면은 엄밀한 추정이 안 돼. 우리는 엄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좀 더 조밀조밀하게 우리가 추론하겠다는 거지. 이거 있는 그대로요. 루트 12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수 직선에 이렇게 뭐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보다 더 큰 내가 알고 있는 수요. 알고 있는 거. 루트 13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루트 16이라고 하는 건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 이거보다 작은 수 중에 루트 10 이런 거 말고 루트 9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추론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루트 9가 있고 루트 16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루트 10이라고 한 건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3점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좀 엄밀한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런 식으로 고쳐서 추론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잘못된 건 아니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루트 3이라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2랑 4 사이에 있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될 거니까 맞아요. 맞지만 아쉽다. 뭐 그럴 바에는 이렇게 적어도 맞는 설명 아니겠어요? 그치? 뭐 이거 아까 내 건 똑같은 거니까 추론은 웬만하면은 정밀하게 하자 이 내용이었고, 다음 넘어가서 무리수와 실수를 보도록 합시다. 살짝 그 눈이 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졸리면 말해주시고요. 너무 뜨겁나요? 혹시 바로 직방이라서 위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유리수, 무리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수 다 적어보고 싶은데 뭐 책이랑 똑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는 유리수보다 무리수가 훨씬 더 많다?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뭐 신발? 과연 지금 신발 사이즈가 얼마죠? 245? 라고 했을 때 245라고 하는 신발의 사이즈는 과연 자연수일까? 정수일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쵸? 신발 사이즈라고 하는 걸 엄밀하게 245 딱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지. 심지어 우리의 몸무게라고 하는 것도 유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아요. 몸무게라는 게. 나의 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시력도 시력이 1.5다, 뭐 2.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자연수 유리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지구는 어쨌든 무리수가 훨씬 더 많다. 여기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이제 유리수를 한번 정의해 보게 되면 얘는 좀 러프하게 말하면 그냥 분수 형태예요. 분수. 딱 두 글자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분수 형태가 아니라 정수분의 정수. 그러니까 서로소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게 유리수가 될 텐데 그냥 괄호식으로 적어 놓을게요. 여기 어떤 정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정수분의 정수 형태가 되는 건데 다만 이 두 가지는 분모에 해당하는 건 여기 나올 수는 없어요. 그치? 그냥 분수인데 정수분의 정수예요. 분모 0 아니고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인가 뭐라고 배웠죠? 무리수가 뭐예요? 순화하지 않는 무리수. 무리수는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나? 파이. 좀 글씨가 이상한가? 파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네? 방금 잘 말했는데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없는 수예요. 즉 알 수 없는 수. 규칙이 없어. 우리가 그 루트 2라고 하는 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1.414 얼마 될 거라고 이렇게. 이런 값에 가까운 수가 맞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루트 2라고 그냥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서 마땅히 뭔가 그래 어떤 숫자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정확하게 규칙이 없는 수예요. 규칙이 없는 무한소수랄까? 그 무한소수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은 그 무한이라는 말? 규칙이 없으니까. 그 뒤에 이런 부분에 규칙이 없다 보니까 무한이 뭔가 계속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얼마인지를 몰라요. 네, 소수로 표현이 가능할 수밖에 없겠고 이런 게 무리수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종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건 파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맞을 거고요. 또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지 무리수 중에? 뭐 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사람의 키, 사람의 시력, 사람의 뭐 신발 사이즈 모든 것들이 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 정도만 적고 아니면 각도라고 할까요? 뭐 1도, 2도, 3도 각도 또한 무리수라 말할 수 있고요. 교인들 닫았네. 그 다음에 루트 계열이요. 지금 여기다가 계열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루트가 포함됐다고 전부 다 무리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루트의 16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수가 아니거든요. 얘는 정확하게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 중에 4가 있겠지. 루트를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수였어요.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트 계열이다 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모습은 실수는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여기다 한번 수의 체계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수. 진행 한번 해볼까? 첫 번째로는 유리수요. 두 번째로는 뭐 무리수.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통틀어서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유리수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맞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요. 잠깐 스탑.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 분수잖아요. 분수예요. 맞아요. 정수는 자연수잖아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정수는 네. 0, 네. 음의 정수, 네. 양의 정수가 있는데 네. 0을 제외한 음의 정수랑 양의 정수는 네. 그 분모가 네. 1이어야 돼요. 꼭 1이어야 돼요? 네. 2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하분수의 형태를 그렇지. 봤을 때 1이어야 돼요. 그렇지. 좋습니다. 맞아. 그 말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즉, 이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아까 지원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들의 숫자의 관계가 서로소일 때, 그러니까 분모 서로소일 때, 기하분수일 때 분모가 1인 값들은 여기 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아래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괴롭혀서 미안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 중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양의 정수가 있는데, 그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걸 우리는 흔히 세 글자로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0도 있겠고 음의 정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음의 정수를 줄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줄여서 음의 정수를 음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음수라고 하는 건 음의 실수예요. 음의 실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2다. 이거 음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음의 실수,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음의 정수를 뭔가 음수라고 줄이기보다는 음의 정수는 그대로 음의 정수라고 말을 하자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 알고 있는 종류 뭐가 있지? 뭐 유한소수? 또 규칙이 있는 순환소수예요. 쌤은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다. 좀 이상한 거야.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나? 0.9땡이요. 이게 맞나? 이게 0.9땡 어떻게 읽어주지? 맞아요. 이거 순환소수 맞죠? 이거 얼마야? 네. 1? 물음표 왜 있는 거? 1 맞아요. 1이야. 근데 배웠는데 네. 그래서 학자가 네.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네. 저거에다가 네. 무슨 소리야 이거? 근데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0.9라고 해도 1이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근데 저게 무슨 네. 어떤 방법으로 네. 해가지고 네. 1이 만들어져요. 아, 이 얘기네. 이름도 까먹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윤희. 기억해야 되거든. 그래. 쌤 이게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아무튼 1 맞아요. 정확하게 1 맞아요. 근데 찝찝하죠? 분명히 뭔가 부족해 보이거든. 저 왜 1이야? 뭐 되게 이상해. 내가 윤희 입장이 되고서 한번 반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1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그래 1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0.9땡이라고 하는 건 이 모습은 분명히 순환소수예요. 순환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정수가 아닌. 근데 야 1이랑 이 두 개가 같대.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어디 속하지? 정수에 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있나? 없죠. 얘는 정수고 정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1은요. 네. 1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네. 갑자기 이거 9분의 9로 보여요? 아니요. 네. 9분의 9요? 9분의 9? 1에서
근데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뭔데요? 0.9 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숫자 위에 땡을 쓰면. 네. 근데 왜 그게 네. 땡이 하나면 9가 하나고 왜 그래요? 그게 저는 그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 원리요. 세상에 안타까워라. 왜 못 배웠어요? 안 알려줬어요. 누가요? 엄마가? 아니, 어머니가 선생님이? 네. 혼자 공부한 거 아니야? 중1, 중2 때까지? 아니 학원 다녔는데. 아, 학원이었어요? 내가 착각했나 보다.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질문하면 돼요. 좋아. 그럼 누구랑 한번 저거, 그래, 저거 샘플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2개 보여줄게요.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x를 웬만하면 좌변에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천천히. 사실 이거의 의미는 0.9999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 반복되는 거에 밑줄 좀 이렇게 미리 치도록 할게요. 또 뭘 생각할 거냐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건데 양쪽에다가 10을 한번 곱해보고 싶어요. 근데 왜 10을 곱하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뭐 100을 곱해도 괜찮아. 1000을 곱해도 되고. 규칙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양쪽에 10을 곱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10x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약간 뒤로 밀려나는 거 맞나 이렇게? 네. 그럼 따라서 9.99999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겠네. 9가 끝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한번 제거 한번 해보는 거야. 싹 빼버려요 이렇게. 빼보니까 10x에서 x를 빼면 몇 x? 네, 9x예요. 이걸 왜 빼는지 알겠나? 맞아, 이렇게 규칙을 날려버리려고. 9가 망한 거니까 그러므로 x라고 하는 값은 9분의, 여기 하는 9분의 9라고 쓰시면서 정확하게 1이구나 라고 밝힐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저거 꼭 10x를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아. 100도 괜찮아. 그냥 내 손이 아픈 거라서 뭐랄까? 100을 곱해볼까? 100x라고? 그럼 몇 칸? 99가 앞으로 나오겠죠? 99.9999 막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빼주게 되면은 99x가 좌변일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사라지시면서 99 빼기 0은 99야. 어떻게 풀어도 99분의 99가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1이다. 가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원리가 있는 거야. 근데 왜 1이죠? 네. 궁금한가? 1 되는 모습들. 이게 지금 이 모습을 밝히기에는 등비급수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등비급수를 설명하려면은 등비수열을 설명을 해야 돼. 일단 그래서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회적으로 약간 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우회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옛날에 이랬었대. 수학사 이야기인데 진짜 엄청 옛날 옛적에는 내가 양수를 계속 어떤 양수를 덧셈을 하다 보면 되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옛날 수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동의하나요? 양수를 계속 더하면은 어쨌든 값이 커질 거라는 거? 양수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더해요. 뭔가를 계속 더하니까 값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야, 이렇게. 계속 커지긴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여줄게. 그 마인드를 깨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커지다가 멈춰요? 아니요. 멈춘다기보다 가까워져요. 어딘가에. 보여줄게요. 미리 쓸까? 아니야. 미리 쓰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채우고 있다. 물을 막 넣을 건데 우리끼리 여기 주어져 있는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길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있다고 할 거고 규칙이 간단해요. 물을 채우긴 채울 건데 그러니까 절반만 채울 거야. 항상 절반만. 남은 영역의 절반을 채우겠다는 거야. 자, 채우자. 자, 이렇게 절반 채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습을. 내가 지금 물을 채웠거든요. 얼마큼 채워질지 그러면은 2분의 1만큼 물 채워진 거 맞습니까? 네. 더하기 또 계속 채울 거나 이렇게. 남아있는 공원에 물을 채울 거니까 그렇지 4분의 1이에요. 물 채워졌네 4분의 1이요.
또 물 채우자. 8분의 1이에요. 물 채웠네? 근데 뭔가 슬슬 느낌이 오십니까? 그 다음은 16분의 1. 이 행위는 계속할 수 있어요. 내가 물을 아무리 계속 채워도 남은 공간은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 말은 물을 계속 채울 수 있다는 소리고 계속 덧셈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32분의 1이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공간 물 채우는 거니까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내가 칠하고 있는 이런 색칠하고 있는 장소는 그쵸, 넓이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양수를 계속 덧셈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1에 가까워진다. 정사각형의 넓이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한히 더하게 되면은 값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숫자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x의 값이 아까 0.9 땡이었잖아요. 이 모습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0.9 더하기 0.09요. 더하기 0.009. 이런 식으로 덧셈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게 될 거냐면은 1에 가까워지고 1의 값이랑 차이가 없을 거다. 똑같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쨌든 물을 채운다고 하면 네. 이걸 계속 반을 채워요. 네. 또 얘도 반 채워요. 네. 반 채워요. 네. 반 채워요. 네. 반 채워요. 반 채워요. 반 채워요. 반 채워요. 이거 끊임없이 할 수 있다 했잖아, 선생님. 맞아요. 네. 근데 그럼 어쨌든 조금만 남잖아요. 1과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멈추지 않는다면. 그 덧셈을 한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네. 끝까지 말해볼까? 멈추지 않으면요? 멈추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남잖아요. 이게 아까 선생님 다시 말했던 것처럼 반만큼을 채우잖아요. 네. 그럼 반만큼을 채워요. 그럼 남은 거의 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가 채운 거에 또 나머지를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은 양만큼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만큼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남죠. 그래서 더 계속 칠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1이 될 수 없잖아요. 아니죠. 왜요? 분명히 그 동의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칠하다 보면은 넓이에 가까워지겠다라는 것까진 동의하지만 넓이 1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 땡땡땡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은 넓이와 같을 것이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하고 지금도 더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더한다면은 1과 가까워질 거다. 이게 일단 가까워지는데 값이 똑같아져요. 근데 우리가 잠깐 멈춰볼까? 이거는 기하적인 설명이었던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한번 해볼래? 왜 1이 됐지 그러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만약 100x 먼저 설명을 해보면 네. 100x는 x를 100, 곱하기 100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0.9땡도 9땡은 0.9니까 네. 그 소수점 뒤로 당겨서 99.99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x는 원래 있던 것처럼 0.9를 쓰면 되니까 네. 그걸 해가지고 뺐어요. 네. 그래서 99, x가 99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x는 둘 다 나누기 양변을 나누기 99 하면 네. 1이 되니까 x는 1이 나와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건 맞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게 근데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희야 아직 너가 급수를 배우지 않았단다. 무한히 더하면 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당연히 없어요. 무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순환소수를 배우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이 순환소수를 배운 목적이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무리수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루트라고 하는 존재성을 말하려면은 무리수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환소수를 배운 것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지금 이런 과정 자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저 과정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무한히 더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무한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아닌가? 무한소수? 네, 당연한 거 맞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최선의 설명인 것 같고 더 할 수 있거든요. 그 설명을 더 깊숙이. 1이 돼요? 네, 돼요.
재밌네. 잠깐, 이걸 안 켰네, 쌤이? 뭐예요? 조명이요. 우와. 무한히 더한 결과가 1이 될 수 없다. 이 계속 더해가게 되면 1에 가까워지는데 그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쟤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쌤, 여기서 2개 빼면 0 되는 거 맞아요? 라고 할 때 그건 이해돼요? 네, 왜냐하면 네. 0.9땡은 9가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근데 소수점 뒤로 이렇게 한 거니까 얘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것과 같은 이치야 지금. 그런데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건 그냥 글을 무수히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X는 그걸 소수점 그냥 2개를 땡긴 거잖아요. 수학이 엄밀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엄밀해요. 엄밀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이 수학 중3 과정이니까 공통 수학 1, 2 하고 나면은 좀 더 엄밀한 수학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1년만 더 기다려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건 이거 쌤은 내가 학생일 때 생각했던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혼란을 준 것 같아. 미안하네. 괜찮아요. 근데 저거를 황소했다 했잖아요. 함수? 황소. 황소, 네, 황소. 황소에서 저걸 선생님이 설명을 저거랑 어. 한 가지 걸 더 해주셨어요. 구분해. 저거 0.9땡이 1이라는 게. 네. 근데 하나만 기억이 안 나요. 저거 첫 번째랑 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쌤도 지금 한 두세 가지 더 해드릴 수 있어요. 더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저걸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도형이에요, 도형. 네. 이것도 무한히 색칠해 간다라는 과정을 그냥 돌이켜 본다면은 색칠을 계속 한다면 1에 가까워진다. 그래, 그 말이 되게 헷갈리겠네. 가까워진다와 1이 된다. 그 차이는 좀 다른 거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재밌네. 근데 아까 저걸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내용들 잠깐 볼까? x가 만약에 1.25 땡땡? 저거 뭐 분수로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지? 배웠으면? 99분에 125 빼기 1. 그쵸. 그냥 124라고 쓸 거죠, 이렇게. 네. 왜? 인지를 못 배웠다? 네. 하자, 그러면. 규칙은 간단해요. 없애고 싶어, 반복되는 걸. (25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를 그냥 없애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무언가를 곱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쵸, 100을 곱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x는 이라고 작성하시면서 그럼 125.2525252525 이렇게가 반복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여기 25의 개수랑 25 개수 똑같나 할 때 사실 무한히 많을 땐 개수를 언급하지 논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사라져요, 빼게 되면은. 따라서 100-1 99x 바로 적을까, 우리 이렇게? 99x요. 까지의 값이 12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24라고 쓰시면서 이런 결과가 증명이 되는 거야. 쌤, 왜 아까 그러면 여기 9를 2번 쓰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100x에서 x를 뺐기 때문에 99x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럼 만약에 0.125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생각 한번 해볼까? 얘를 x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자, 몇 x를 떠올리실 거죠? 양변에 얼마 곱할? 그렇지, 1000이에요. 1000 맞는데 두 개를 떠올리는 게 낫겠다, 그쵸? 여기다 쓸게요. 1000x, 1000x랑 그렇지, 10x 두 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125.2525 밑에 거는요 1.2525
우리의 목적은 간단해요. 이 순환마디라고 하는 부분 규칙성이 발생하는 거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빼게 되면은 990x가 나오지. 따라서 990x는 124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분수로 고쳐주게 되면은 점이 2개 있으니까 990 분의 전체 125를 제거하는 거지. 이걸 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수점의 위치를 바꾸다 보면은 전체에서 1을 제거하는 모습이니까 12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논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치? 이제 오늘 이해된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이제 실수와 수직선에서 그 조밀성에 대한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읽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모든 실수는 각각의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정말 당연해요? 2번. 수직선 위에 한 점은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같은 말이죠, 1번과. 3번.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아까 쌤이 장난쳤던 그 문제죠? 그 다음 4번.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메울 수 있다. 완전히. 맞는 이야기야. 유리수와 무리수의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모아놓은 게 실수였기 때문에 완전히 메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수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안 할게요. 당연한 거라서.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같이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예제 1번이요. 루트가 이렇게 안에 있고 마이너스 144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왼쪽에 주어져 있는 수를 보게 되면은 아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쟤는 루트 안쪽에 제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할 거지 우리는? 내려와서 절대값 쓴 다음에 사실은 마이너스 144를 적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절대값 안쪽에 144가 있든 없든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죠. 따라서 여기 내가 마음대로 플러스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말하고 있는 게 그냥 144를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따라서 144의 양의 제곱근 A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의미를 파악해보게 되면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144의 아이고 잘못 적었죠? 등호를 적어야 되는데 일로 와서 144의 이렇게 제곱근 중에서 양수를 내가 찾고 싶어요.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값은 이렇게 1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12라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6분의 9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16분의 9의 음의 제곱근이요. 혹시 바로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4분의 그쵸.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4분의 3이다. 마이너스 4분의 3. 적어주면 충분한 거니까 이제 A 값이랑 B 값이랑 곱하자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라고 작성하시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인 거죠. A, B 값이요. 얘가 B 값이었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예제요. 뭐 간단히 해보자라고 나와 있는 건데 둘 다 하지 않고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에 보기 2번이요. 저거 보니까 0이 있고요. C가 있고 B가 있고 A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확인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루트 안에 A-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B-C 전체 제곱에 루트가 걸쳐져 있고 마이너스 루트 C-A의 전체 제곱이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절대값 정리로, 절대값으로 바꿔줄 건데 절대값 A-B예요.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B-C 그 다음 마이너스 절대값 C-A라고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소 관계만 잘 적으면 될 것 같아요. A-B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실제로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수밖에 없겠고, 자, b-c도 같은 방식으로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c-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온다 라고 배웠고, 마이너스 그대로 살리도록 할게요. 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괄호 b-c.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얘랑 만나면서 뭐가 플러스로 바뀌시면서 c-a요 라고 작성하시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식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2c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84a 여기까지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이야기하셨네요. 자연수를 만든 a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골라보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상의 문제로 제일 작은 거 말고 뭐 세 번째도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 중에서 가장 작은 값도 구해볼 거고, 아니면은 세 번째로 작은 순서대로 세 번째 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 구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a가 되는 거고, 일단은 루트 84라고 하는 모습 쓰기 전에 84를 좀 만져볼까? 이렇게 소인수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일단 대충 적어놓고 이렇게 그치? 괜찮죠? 따라 제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인 거고, 2의 제곱 그 다음에 37에 21이니까 이렇게 만들었 건데, 그때 식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니까 루트 84a라고 하는 모습은 얘가 그대로 안쪽에 들어오시면서 곱하기 a까지 이런 모습인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연수를 만들려면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어디를 보완할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3과 7이 하나씩 밖에 없거든요. 하나씩 더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가 될 수 있는 거는 네, 그쵸? 21의 배수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제곱수요. 1의 제곱일 때가 제일 작은 a일 거고, 2의 제곱일 때가 두 번째로 작은 거고, 3의 제곱일 때가 세 번째로 작은 거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값은 여기에 1의 제곱이 올 때가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세 번째로 작은 거는 3 곱하기 7 냅두고 그 뒤에 세 번째니까 3의 제곱이다 라고 작성하시면은 얘가 세 번째로 작은 값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 값은 21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3과 7을? 저게 자연수가 되려면 네. 그 소인수의 네.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루트에서 네. 풀 때요. 네. 그 여기 아까 만약에 x 제곱 루트 x 제곱. 그치? 뭐 이런 모습이? 네. 그게 절대값 세모였고. 그쵸? 얘는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알고 있는 거네. 맞아.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이 어떤 무언가의 전체 제곱이 나오려면은 맞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전부 다 어떤 소인수의 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예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루트의 14-a 이 주어져 있는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들을 다 구해볼 건데 단 a는 자연수예요. 뭐 제일 심플한 생각을 안 하는 거는 뭐 1부터 쭉쭉쭉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지만 우리는 웬만하면은 안에 들어오는 값은 어때야 할까?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치? 0은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곱근 안에 주어져 있는 수는 반드시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를 파악할 수 있겠고, 또 a는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는 어찌되었든 1 이상의 자연수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쁘게 만들었더니 a라고 하는 값은 14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첫 번째로부터 a는 자연수고
제곱근이 지금 정수가 나오려면 이런 A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스텝으로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그 근호를 제껴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근호와는 이 모습은 그냥 무언가에 대한 제곱, 즉 제곱수였다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숫자가 돼야 하는 거니까 후보를 적어보게 되면은 14-a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될까? 이렇게. 그쵸? 0도 일단 가능해요. 또 가능한 모습은 1의 제곱도 있겠고 뭐 2의 제곱도 있겠고 쭉쭉쭉 어디까지 가능하지 그러면은? 3이요. 일단 그쵸? 이 주어져 있는 범위까지 만족하기 위해서는 a의 값 자체가 일단 풀어볼까? a가 14요. 밑에 건 a는 13이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루트 13? 네, 그렇죠. 저 13이요. 응? 13이요. 13이요. 그쵸? 13이요. 네. 그 다음 이 값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10. 더 있을까 혹시? 네. 얼마 있을까요? 6이요. a의 값은 6이요. 이제 바로 쓰기만 할게요. 6. 그게 없어요. 이제 끝났나요, 이렇게? 네. 마지막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가 6인 경우의 값은 잠깐 8? 6이 맞나 근데? 3의 제곱 9. 그럼 a의 값은 5였던 거지, 이렇게. 내가 실수한 줄. 좋아요.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고 그 이상은 안 되겠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a의 값들은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인 거고 다 더해주게 되면 문제에 대한 정답인 거지. 다 덧셈 하시면 42가 나오게 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그 다음 예제는 페이지가 이제 대표 유형 5번에 해당하는 건데 다음 중 옳은 것은 골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A랑 B가 무리수면은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한 것도 무리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닌 발레를 말해볼까요? 네. 되게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만약에 A가 네. A, B의 절대값이 같아요. 네. 그리고 A, B의 부가 달라요. 그럼 0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발레가 존재하죠. 맞아요. 이 주어져 있는 거는 그래서 틀렸어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샘플로는 루트에 어떤 세모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무리수가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루트의 세모라고 다시 말해 하나가 양의 제곱근이고 음의 제곱근이라면 둘 다 무리수가 맞는데 더한 결과는 이렇게 0이 나오시면서 얘는 유리수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한다고 이야기해서 무리수가 보정되진 않아요. 빼기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빼기도 똑같은 양의 제곱근 빼버리면 0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한다고 했을 때 무리수냐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수학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 이건 가능할까? 이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무리수랑 유리수랑 더해볼까요? 뭐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는 무리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리수 플러스 유리수는 맞지 않아요? 확실해야 돼요. 맞아요. 이유는 얘는 규칙이 명확하게 존재하죠. 규칙이. 규칙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에 규칙이 없는 것들을 더하거나 빼주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규칙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맞는 이야기야. 보기에 없는 내용을 말한 건가? 자, 보기 2번. A가 유리수이면 유리수에다가 근호를 걸치게 되면은 무리수이다. 또 아니죠. 발레는 루트 4, 루트 16 이런 거 되게 많겠지. 그래서 안 되고. 세 번째. 하나가 유리수고 하나가 무리수면은 더한 건 무리수다. 방금 쌤이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문제의 정답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무리수랑 곱한 모습이 있는데 얘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겠죠. 무리수랑 무리수를 덧셈, 뺄셈은 1번이었고 곱셈도 괜찮고 나눗셈도 괜찮거든. 이렇게 이 결과는 마찬가지로 무리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모른다예요. 무리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5번. 유리수인 동시에 무리인 수인수는 그럴 수는 없죠. 물과 기름처럼 유리수랑 무리수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 직선 위에 대응시키기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런 거 잘 하나요? 네. 해봤어요. 해봤어요. 원리는 뭐지 근데? 원리가? 오, 맞아요. 잘 배웠네요. 원이에요, 원리는. 일단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정사각형이 있고요.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걸 찾아보고 싶고, Q에 대응하는 게 1 플러스 루트 2다. 삐뚤어졌어. 이 정도만 그려놓고, 이 장소에 A가 있고, B가 있고, 그 위에 C랑 D.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라고 문제에 잘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 이때 말하기를 이걸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때 말하기를 점 Q에 대응하는 수, 즉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점을요 이렇게 대응시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장소에 지금 Q가 계세요. 근데 Q에 해당하는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이러한 선을 한번 그려보니, 이 주어져 있는 도형의 이름은 무슨 꼴이라고 하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네,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의 일부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길이는 이거 잠깐만 말을 못하네. 대각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각선 길이가 루트 2가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란 색깔 길이 루트 2면은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길이 또한 루트 2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왔다라는 거는 점 Q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A부터 시작하여 루트 2를 더했더니 Q가 된 거니까, 즉 점 A에 해당하는 좌표는 1이었다를 파악할 수 있죠. 1에서 루트 2만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점 P에 대응하는 걸 찾자라고 이야기했네. 점 P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점을 이렇게 수 직선 내려준 거니까 일단 대각선 길이가 똑같은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주어진 점에서 뒤로 얼마큼 갔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 점에서 뒤로 루트 2만큼 간 거죠. 대각선 길이 루트 2가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점 B의 좌표는 이렇게 2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놈에 해당하는 좌표는요 2를 기점으로 뒤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이게 바로 문제의 정답인 거지. 2 마이너스 루트 2. 자, 넘어가서 다음 예제 문제에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부등호를 나타내 보자. 네, 네. 찰리 배웠어요. 어떤 거요? 이거 그 루트 찰리에 수업하는 거. 몇 번? 이거를 네. 이렇게 부동 나타낸 거 네.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근데 뭘 못하겠어요? 네? 못했다 하면. 잘못 들었어요, 쌤이? 좋아. 해볼게요. A는 2 플러스 루트 6. B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6. 둘 다 루트 6을 포함하고 있네. 그 다음 C는 3이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날 운에 따라서 사실 누가 제일 크고 작고는 약간 운이 있지 않을까? 그쵸? 오늘은 운세를 좀 봅시다. 몇 번째랑 몇 번째 먼저 할까요? 일단 네. 스키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A가 B보다 작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A에서 B를 빼본 거 맞나요? 이렇게 그냥? 그쵸? 네. B에서 A를 빼도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상관없고, 이 결과를 잠깐 적어보니까 루트 6, 루트 6이 날아갈 거고 2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 보니까 얘가 더 크기가 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0보다 작네. 그러므로 맨 왼쪽에 주어져 있는 모습이 0보다 작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아요. 오케이, 좋아. 하나 알았어. 두 번째. 이렇게 적었다는 거는 A랑 C를 비교하거나 B랑 C를 비교해서 그날 운세에 맡기는 수밖에. 맞아요. 말해볼래? 누구랑 누구 할까? A요. A가 좀 낫겠죠? 좋아. A랑 C랑 한번 해보자. A 빼기 C. 막상 적어보니까 뺐더니 약간 루트 6에서
빼기 1 되는 거 맞나요? 네. 이거 쓸 때 이렇게 안 쓰는 게 맞아.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수와 양수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쌤이 웬만하면은 양의 제곱근 양수 1 빼기 이 같은 얘기가 될 거니까 이걸로 비교하는 게 낫겠다. 이거 양수니까 제곱하고 양수니까 제곱해서 비교해 보니까 0보다 어때요? 크죠? 그 말은 결론이 뭐가 될까? A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오, 럭키. 운이 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게 C였죠. 그 다음 A가 되고 그 다음 B가 되는 거니까 그냥 운세에 맞게끔 잘 왔네요. 다음 넘어가서. 저 이거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요? 9번 만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3번까지 해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운이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풀 것 중에 15페이지에 하나 7번 문제 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15에 한 번쯤 접해봤을 법한 문제인 거죠. 오,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잠깐만. 근데 네. 잠깐만요. 얘가 15, 24. 정답 24가 나와요? 같이 해볼까? 일단은 되게 빠르게 잘하신 것 같은데 루트 1 이하도 하나고 루트 2 이하도 하나고 루트 3 이하도 하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규칙성을 탐구해 볼까 해요. x가 1이랑 2랑 3일 때 일단 요때까지는 그거 이하 루트 3 이하의 자연수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요거일 때는 그 n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렇게 언제나 1이에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3까지는 계속 1이다. 네. 3개 있네, 3개. 여기다가 간단하게 3개 작성해보고 두 번째로 x의 값이 이제 4부터 스타트 할까? 4, 5, 6, 땡땡땡 어디까지? 8까지? 왜냐면 이게 9가 들어가면은 3 이하가 3개 되는 거니까 딱 요때까지가 딱 2개가 나와요. 그 경계를 봤을 때. 맞아요. 여기다가 5개. 뭔가 규칙성을 하나만 더 혹시 그 다음에 7개 나오는 거 아니야 싶어서 저거 봤거든요. 이렇게 9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6, 4, 4, 16이니까 경계가 16이네. 15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가서 15요. nx 요때 값은 3이고 이게 몇 개인지 한번 카운팅 해보니까 15에서 9 빼고 1도 하실 거 맞죠? 따라서 몇 개? 7개 나오나요? 오케이, 이제 그만 규칙성을 발견한 것 같아요. 3, 5, 7, 9, 11 이렇게 다 가겠네? 네. 그치? 9까지예요. 어? 저희인데 제가 계산한 거는 9까지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총 몇 개인지. 일단 보니까 80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볼까요? 우리 여기다가 별도로 계산까지 한번 해보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거 3개 있으니까 일단 3이네. 네. 다 더해서 80 근처까지 갈 겁니다. 내려와서 2라고 하는 모습이 5개 모인 거니까 10이고요. 현재까지 누적된 게 틀린지 알겠어요. 뭐 그래요. 왜 틀렸지? 네. 쌤을 잘못했어요. 더 있어요. 7개 하고 네. 이제 4가 9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80으로 계산해버렸는데 네. 얘가 70이어서 네. 5가 2개가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26이에요, 정답은. 아까 계산 실수했구나, 덧셈. 맞나요? 아까 보니까 쌤도 풀이 봤을 때 실력 2.0이거든. 풀이가 맞았거든요. 이 규칙성은 알고 있었어요? 357부 나아가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 해봐야 될 건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자, 쌤이 칠판에 문제 적을 동안 도전합니다. 파렌이었네. 내 노트가 하나예요, 혹시? 아니요, 오답 노트도 있어요. 프리노트는요? 프리노트는 없는데. 그래요? 책에다 문제 풀려고 했어요, 과제할 때? 원래는 노트에다 풀긴 하는데. 네. 근데 얘다 풀어도 돼요. 네? 이거는 노트 네. 집에 더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웬만하면 쌤은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좋습니다. 엄마가 혹시 프리노트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개념 노트, 오답 노트 말씀드렸어요? 셋 다요. 개념 노트, 오답 노트, 프리노트. 그럼 프리노트가 한 권이에요. 오답 노트도 한 권이 되는데요. 거기다 문제 풀까, 우리 그러면은? 네. 네. 바로 쌤처럼 문제 풀어갈 때는 페이지랑 번호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계획을 말해볼래요? n이 가능한 것을 네. 먼저 구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150에서 뺄 건데요. 근데 8이요. 네. 2의 세제곱이어서 네. n이 어쨌든 2의 홀수 n은 2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네. 그게 홀수 지수여야 되거든요. 홀수 지수여야 되고 그래야지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닌가? 아니 어쨌든 그래야 되고요. 근데 12로 가면요. 네.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어서 n이 3을 포함하고 3의 홀수 3의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를 포함하고 그리고 2는 건들지 않아줬으면 해요. 아니면 2의 짝수 지수가. 근데 8에는 2의 지수가 홀수여야 되고 12는 2의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그 홀수? 무슨 말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쌤이 먼저 얘부터 잠깐 볼게요. 이거부터 쌤이 계획부터 말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건 모두 유리수가 되기를 원해요. 아, 무리수요. 무리수. 근데 무리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n자리 1 넣고 2 넣고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150개의 자연수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를 제거할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는 유리수가 되는 걸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먼저 루트 8n부터 주목해보게 되면은 천천히 이렇게 쓸까? 2의 세제곱 곱하기 n이요. 여기까지가 8n이라고 하는 걸 작성한 건데 좀 안 이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지울까? 이 모습을 일단은 2의 제곱이요. 그 다음 2 곱하기 n 이렇게 만들어줄까 해요. 이것 때문에 홀수 제곱이라 했나? 보니까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럼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n은 어떤 수가 돼야 될까? n은 2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러시면서 제곱수요. 이런 모습이면 충분한 것 같아. 맞아요. 이걸 카운팅하면 되겠네? 그런가요? 맞아요. 저것 때문에 홀수 진수라고 했어요. 이걸? 아니면 여기? 여기?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홀수 지수는요. 네. 그 2의 지수를 멸한 거예요. 2가 짝수면 안 돼요. 2의 지수가 안 돼요. 그치, 안 되지.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구나. 네. 좋아, 더 나아가 볼래,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몇 개가 있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카운팅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저거요? 네. 저게 안 되면 이거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 있을까? 2 곱하기 제곱수니까 네. 사실 그냥 생각해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1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제곱도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네. 2제곱도 괜찮지 않을까? 3제곱도 괜찮을 거고 쭉쭉쭉 나아가서 몇 제곱까지가 가능할지를 대략 찍어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기 10제곱은 안 되겠다. 그쵸? 200이니까. 8까지 돼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64 곱하기 2 하니까 128이요. 그럼 만약에 9라고 치면 99, 81 곱하기 2니까 넘치네. 그치? 가능한 모습은 8의 제곱까지 가능한 거니까 토탈 가능한 개수가 현재까지는 8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8개의 n값은 주어져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 8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루트 3n도 한번 볼까? 이렇게 두 번째요. 이거는 3n이 되면 더 엄청 심플한 애 같은 경우는 n이 어때야 될까요? n은 3 곱하기 또 제곱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수가 돼버리겠죠? 이걸 만족하는 걸 또 카운팅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랑 절대 겹칠 일이 없겠지. 제곱수에다가 2를 곱했던 거고 밑에 건 제곱수에 3을 곱하는 거니까 절대 겹칠 일은 없고 그냥 카운팅하면 되겠다. 자, 1제곱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너무 땡땡땡 썼다. 2제곱도 가능할 거고 어디까지가 150 이하가 될까? 한 4제곱? 너무 작아요. 5제곱? 6제곱? 7제곱? 오케이, 7제곱 나쁘지 않네,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 왔을 때 3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150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개수가 n2 스텝이 7개예요. 돌아와서 이거는 유리수가 만들어지는 게 8개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7개였어요. 근데 마지막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네? 왜냐면은 3스텝. 그치? 얘랑 똑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 그러니까 12의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건데 가만 보니까 이 모습은 유리수가 되려면 n이라고 하는 모습은 3 곱하기 제곱수예요. 아까 내가 카운팅 했거든. 이 모습은 아까 카운팅한 거니까 또 셀 필요 없이 얘는 7개로 충분하겠네. 아까 적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50개 중에서 제거해야 되는 건 여기 8개랑 7개를 합친 15개를 제거시키면 충분한 거죠. 정답 135개. 이렇게. 여기까지가 스텝 2 무난한 문제들이었고 이제 슬슬 최고 유형 정복하기가 있습니다. 왜 틀렸는지 알 것 같아요. 아까 이 문제? 네. 어디서 틀렸지 근데? 제가요. 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네. 이 n이 네. 모두 같은 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 푸신 방법은 네. 루트 3n일 때 n 따로 따로따로 맞아. 개별적으로. 근데 저는 이 동시에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선생님이 했던 방식은 전체 150개 중에서 안 되는 것만 뺐던 거지.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맞아요. 잠깐 쉬었다가 최고 유형 정복하기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네요.
오른쪽에 막 힌트, 체크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쌤이 문제 쓰고 있는 동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다조건이 너무 강력한 조건인 것 같네요.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시간상의 문제로 쌤이 먼저 갑니다. 일단 다 더한 결과가 29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조건과 다조건을 같이 볼 건데 뭐 너무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가조건에선 뭐 심플하게 색깔 한번 써보고 얘기해 볼까? 근호 안에 해당하는 모든 수가 어때야 될까? 네, 제곱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조건은 대소관계가 확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다조건이 말하는 거는 제곱수의 합이 29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적당히 제곱수 합이 29가 되게끔 맞춰가야 돼요. 뭐 해볼까? 뭐 5의 제곱 25가 있겠고, 빈 게 4가 남았네? 4가 남았으니까 1과 3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5의 제곱이 아니란 소리야. 뭐 6제곱도 아니겠고 5제곱도 안 되고 4의 제곱이 남았네? 그럼 따라서 16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5제곱은 안 되는 거니까 4의 제곱 가지고 조합 갈 거예요. 차가 13인가요? 제곱 수합으로 13을 만들어야 돼. 그럼 4랑 9가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소관계로부터 4, 9, 16이 확정돼 버린 겁니다. 오, 다조건 너무 강력해. 얘가 A1이고 A2, A3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그런가 봐. 나조건도 같이 본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가조건에 의하면, 가조건이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는 우리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다시 가조건 가볼까? A1이라고 하는 결과는 루트 A3이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A3이 알고 싶어서 양변을 제곱하면 좋을 것 같아. A1을 제곱하니까 16이 나오고 까지의 결과가 A3이었다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써볼까? 내가 알고 싶은 게 A4를 좀 구하셔야겠네. 이렇게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2도 알고 있는 거니까 A2의 결과는 루트에 대해서 얼마죠? A에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제곱해보니까 9, 9, 81이요. 까지의 결과가 A4였어요. 오케이. A5만 구하면 되겠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n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위에 쓸게요. A3이라고 하는 건 루트에 A의 5였다. 양변 제곱해보니까 16의 제곱은 256인가요? 네. 256이 A5였기 때문에, 자, 문제의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256과 81을 더하시면 정답인 거죠. 오, 다조건 너무 강력했어요. 그치? 다음으로 이거 다 풀면은 조금 그러니까 확률 재밌겠네.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최대한 고민 많이 해봅시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네 말도 해야겠어요.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왜? 꼭 2개의 주사위가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왜 다를까? 있어요. 어떤 거요? 분모할 때요. 네. 만약에 똑같다고 하나의 주사위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냥 6분인데요. 2개여서 36분의 아니에요?
일단 결론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동전으로 바꿔볼까? 예를 들어 되게 허름한 동전이 있고 새 동전이 있어요. 새거 동전, 완전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 두 개의 동전을 쌤이 문 열고 던졌어요. 던졌을 때 헌거가 앞면 나오고요. 새거가 뒷면 나왔어요. 라는 것과 반대로 헌거가 내가 뭐라 했더라? 이런 헌거랑 새거. 그래요. 왜 하나 영어네요 또. 봐봐 이게 헤드 테일.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 나오고 뒷면과 앞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두 개는 구분이 돼요. 그치? 얘는 새거가 앞면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 새거가 뒷면 나오고 두 개가 구분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동전이 똑같이 생겼어요. 둘 다 새거 동전이야 이렇게. 그 두 개를 던졌는데 하나가 앞면이고 하나가 뒷면이래요. 근데 뒷면 앞면 앞면 뒷면 구분이 가능할까? 다시 동전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겨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헤드 테일, 이거 테일 헤드. 이 두 개는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고 할 때, 아니지,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할 때 두 개의 주사위가 구분이 안 된다면 가능한 경우 수는 앞면 앞면,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그 다음 뒷면 뒷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 곱하기가 아니야. 그때는 동전 두 개를 던진 경우에는 분모는 3이 돼야 돼. 모든 가능한 경우 수 세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그래 분모가 36이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다른 거니까 하나가 6가지 나머지 6가지 두 개 곱해서 36가지요. 그런 멘트 때문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어쨌든 그럼 이유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때 눈의 수를 A랑 B라고 하자. 그래 놓고 구하고 싶은 건 좀 문제가 쉬운데요. 얘는 72 AB 자연수 될 확률을 구하자. A, B가 어떤 꼴이 되어야 될까? A, B요? 네. 곱하기 제곱수요. 일단은 72라고 한 거는 36이니까 6의 제곱 바로 써버릴까요? 2 곱하기 A, B. 맞아요.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A, B는요. 분명히 2를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곱하기 제곱수. 좋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얘는 쉽네요. 그쵸? 네. 근데 잠깐 생각. 얘가 가능한 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라고? 1에서 6까지. 네, 근데 제곱수니까 1. 잠깐만. A, B라고 하는 거의 범위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볼까? A, B의 범위. 주사위의 눈이 A랑 B였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 가장 작은 수가 될 거고 36까지야. 근데 A, B가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능한 제곱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제일 큰 거? 18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따라서 가능한 제곱수를 생각해 보니까 16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그쵸? 4의 제곱이라 쓸까 이렇게? 다시 말해 가능한 A, B의 조합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A, B가 얼마일 때 볼 건데 그렇다면 A, B라고 하는 결과가 2일 때 한번 살펴봐야겠네. 두 번째로는 32? 8 아닌가? 맞아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18까지 되니까 18 봐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가능한 경우의 수요. A, B는 2 곱하기 4의 제곱 16 곱하기 2 32가 나오겠네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다 구해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다 카운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부터 카운팅 합시다. 곱해서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1, 2 배열하는 경우 수 두 가지. 이걸 카운팅 한번 해봐야겠네. A가 2일 때 그쵸? 어떻게 쓰지? 이렇게 순서상을 내가 적어본다 생각한다면은 얘는 2랑 4가 있겠고 그 다음에 4,1 이거밖에 두 가지요. 얘도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자. 3, 6. 3이랑 6이요. 사실 3이 결정되면 자동 결정이죠 이렇게. 4 안 되고 5 안 되고 6 6,3
밖에 두 가지밖에 없네. 내려와서 이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 난처해졌어요. 그쵸? 얘는 없어요. 뭐라 쓰지? 없다? 글씨가 이상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가 토탈 몇 가지가 나왔나요? 네, 6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맞아요. 6분의 1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할 만했고, 넘어가서 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8번. 1.3, 2.5. 근데 어떻게 절대값 아닌 절대값이 있어요?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문제? 아니 그 부호가 있긴 한데 네.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밖에 절대값이고 그거 밖에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여기 어쨌든 얘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어디지? 3번이요. 3번. 나랑 책이 다른가? A 절대값 A? 네. 그 다음에? 절대값 A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제곱 플러스 B 이거 물어본 거구나. 제곱 이렇게 있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요? 네. 이 모습은 색깔을 약간 구분해 보자면은 루트 안에 제곱, 이 파란 색깔이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내부에 오는 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네. 하나인데요, 절대값은? 아니 근데 그 밖에 네.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 한 다음에 절대값 또 씌워줘요. 맞죠? 같이 풀어야겠군. 자, 여기를 지울게요. 지우고 3번 문제를 하자. A랑 B는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저 해석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합의 값이 두 개 더했는데 부호가 다른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거는 누구의 크기가 큰 거지? A.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A는 모르겠고요. 양수가 이렇게 있고 함수 이렇게 있는 거죠. 더했을 때 0보다 큰 거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건가?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두 개를 비교했더니 B의 크기가 크더라. 여기까지 조합해보니까 나왔네. 양수, 함수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B가 0보다 커요. A는 0보다 작고요. 이렇게 주면 될 건데 약간 좀 돌려 말했던 것 같아. 3번에서 냅두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A 곱하기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까 했던 건데 루트 안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모습은 플러스 B 절대값. 선생님,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네. 얘가 절대값이 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네. 그 저는 이게 함통이고 함통인 줄 알았어요. 그러기엔 앞에 하나가 없는데요. 지금 나 얘기하는 게 얘랑 어디까지 볼까요? 이렇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기엔 여기가 절대값이 없는데 앞에 닫히는 게, 그치? 그래서 저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하나 하고 맨 뒤에 하나 이렇게 해요. 일단 썼기 때문에 답은 내야겠어요. 네. 빨리 갑니다.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나올 때 A 곱하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생략하고 바로 쓸게요. A 괄호에 마이너스 A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냅두고 절대값 안쪽에 오는 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네. 그 다음 B라고 한 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 괄호에 B가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얘는 잠깐 멈추고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했는데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얘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양변을 제곱시켜 줄 건데 아까 내가 안 썼나? 자, 이 모습은 절대값 A, 절대값 B에서 이런 상태에서 제곱을 하더라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알고 있는 거는 잠깐 이것도 설명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지금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무언가 절대값을 제곱했다는 거는 괄호의 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절대값은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얘도 항상 크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말하는 건 A제곱과 B제곱에 대한 대소관계가 B제곱이 더 크다가 나오게 된 거야. 따라서 주어지는 그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돼. 그쵸? 내가 밑줄 친 게 마이너스니까 달고 나오면 플러스가 되시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건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허탈하게도 0이죠. A제곱,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으로 8번 문제 도전해 봅시다. 아니지. 세문이랑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과제를 미리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19페이지까지 풀어올 텐데 문항수가 많진 않지만 한번 이 과제를 한번 풀어오는 거를 볼게요. 어떻게 풀어오나? 네, 좋아요. 고생했어요.